자, 오늘 통배는 예전에 한번 다뤘던 사람입니다. 지금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한동훈 현 검사장입니다. 현 검사장. 문재인 정부 후반에 전반은 잘 나갔죠. 적폐청산하면서 그냥 승승장구했습니다만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현 정부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다가 여러 차례 자천을 당하고 심지어는 채널A 사건에 몰려가지고 피자 신분까지 갔다가 무혐의로 결론이 났죠. 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8월 12일 날 제가 한 검사장을 통변을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채널A 사건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지만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넘어간다. 그 얘기를 제가 이미 2020년 8월 12일 날 한 검사장 통변을 해서 올리면서 제가 이미 예언을 했던 사항입니다. 결론은 아무 문제 없이 끝났죠. 아무 문제 없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요. 금년에는 이제 일개 검사장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영전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떠하길래 이와 같이 잠깐의 슬럼프를 거치고 금년 200년 들어와가지고 이와 같이 장관으로 지금 40대 장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금년의 나이는 50입니다. 금년 나이는 50인데요. 우리 한국 나이로 50이죠. 만으로는 한 49세 됐겠네요. 이제 진월이니까 이제 생일 지났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어리죠.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 발탁이 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운명이라는 것은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중에서 승승장구했던 친정권 검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하다가 고검장인가 간 이성윤 같은 사람도 그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끝났죠? 사실은 끝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성윤 검사 중앙지검장 당시에 제가 통변을 한번 한 적도 있는데 그 사람은 아마 묘대원인가에 아주 안 좋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을 상황이 오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묘년이거든요. 묘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면은 그 사주를 가지고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2020년 8월 12일 날 한동훈 검사장을 통변에 올리면서 얘기했던 2년 전에 얘기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년에 일개 검사장에서 법무장관까지 영전하게 된 그 원인은 그럼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이 사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2020년 8월 달에 다룰 때도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사주에서는. 그래서 시간을 굳이 추정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을 알면은 있지 않습니까? 알면은 훨씬 더 정확한 통변이 되겠지만, 시간을 모르는 걸 억지로 이렇게 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시간을 알게 되면은 좀 더 확실한 통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을목이 진월입니다. 진월이면, 모광지절, 자기 계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덕령을 일단 했습니다. 덕령을 했고요. 모광지절에 태어나서 천간에 병화가 떴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갖다가 목화통명사주라고 합니다. 나무는 꽃을 피우는 것이 자기의 목표인데, 나무가 이 병화, 꽃을 피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꽃을 피웠다.
이것은 격을 떠나서 물론 목화통명 건백수청 사주는 주로 식신격이나 상관격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만은 격을 떠나서 이 사주는 격이 상관격이 아니고요. 격은 이 사주는 개수가 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이라는 격을 씁니다. 격은 편인격이지만 어떻게 했더니 병화가 투관됐다. 목일간이 모광지절에 태어나서 병화가 정병화가 투관되어야 됩니다. 목일간이 모광지절, 정말하자면 목화통명은 목일간이 가불목이 인묘진월에 태어나야 돼요. 인묘진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투관됐을 때 이걸 갖다가 목화통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목일간이 인묘진월에 태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병정화가 투관돼도 이거는 목화통명으로 보지를 않는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팩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일간이 병화나 정화가 투관되면 목화통명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등명을 해야 돼요.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된다. 자기 계절.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일간이 인묘진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투관됐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여지없는 목화통명이다. 그럼 목화통명의 특성은 뭐냐면 머리가 대단히 비상하다는 거. 천재라는 거. 그래서 국민의힘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잖아요. 원희룡 사법고시 수석, 전국 수능 수석 했던 원희룡 그 사람도 목화통명 사주입니다. 목화통명 사주. 그래서 목화통명 사주들이 천재들이 많다. 천재들이. 자, 그런데 이 사주는 편인격에 일단은 병화라는 이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입니다. 상관을. 편인격 사주들이 꽤나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잘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인격 사주들이 뭐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편인격이고요. 홍준표도 편인격이고요. 이번에 대통령 떨어진 이재명도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야망도 있고 또 정인격하고는 또 달라요. 정인격은 좀 융통성이 좀 없는 그런 경우인데 편인격은 융통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고 비상하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인기응변이 뛰어나고 특히 상관을 쓰는 사람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의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로 그대로 성격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사주는 또 조후용신도 필요가 없어요. 왜? 진월은 봄이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진월은 조후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목화통명 사주의 편인격의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다. 그래서 사주는 아주 빼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운으로 본다면 편인격의 가장 좋은 용신은 비견급제가 가장 좋은 용신인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편인이라는 격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편인을 때리러 오는 무기토를 가벌목이 다 제거해 주기 때문에 비견급제가 가장 좋은 용신인데 이 사주는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이 좋은 용신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2020년 8월 달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통변을 하면서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이 좋은 용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좋은 부모라는 게 뭐 다 나쁜 부모는 거의 없겠지만 내가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좋은 대운을 만나게 됩니다. 자, 개축 임자 대운은 격이 강해지는 운이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신의 대운에 와 있어요. 신의 대운에 와 있는데 신에는 신금이
편관인데 이 경우는 편관이 통상적으로 편관이 안 좋은데 편인격에서는 편관을 용신하거든요. 편인격에서는 편관을 용신할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편인격에 편관 용신하는 조건은 첫째는 식신상관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이 이미 있어. 상관이라는 게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편관이 들어와도 무조건 성격이다. 무조건. 예, 이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식신상관이 없을 때는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둘 다 강하면 파격인데 이 사주는 상관이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편관 신금이 운에서 들어오면서 병신합을 해서 합살하게 되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이때도 좋은 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때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해수는 일간도 강하게 하고 격도 강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좋은 운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다소 세운에서 좀 한직을 맴돌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은 한직을 맴돌았지만 한동훈이라는 그 이미지를 온 전 국민에 각인시켰다는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큰 이득을 이 사람은 얻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좌천되고 핍박받음으로써 본인은 자기의 체급이 더 올라갔다는 의미예요. 윤석열 지금 당선자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얻어터지면 얻어터질수록 자기 체급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총장 간두고 1년이 채 안 된 시기에 검찰총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운은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 그 순간순간에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틀의 운이 좋으면 무조건 무척하게 돼 있다. 이렇게 잘 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주라는 것은 하나의 자동차에 비유를 할 수 있고 이 대운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가 어떠한 도로에 올라타 있느냐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자동차가 좋은 도로에 타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자동차, 정말 사주가 별로 다소 안 좋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는 이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좋으면은 아무리 좋은 차가 시골길 앞에 경운기 한 대 털털털 가고 있는 그 뒤따라가는 그 조건보다는 100배, 1000배가 더 좋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도로 상황이 좋으면은 다소 도로의 조건, 즉 말하면 고속도로라는 조건이 좋으면은 다소 중간에 잠깐 정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체가 풀려버리면 그냥 또 원래 속도로 가듯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냥 집중하게 되는 그런 사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 가까이 됐죠. 2년 가까이 한동훈은 한직을 맴돌았지만 그 한직을 안 맴돌고 차근차근 있었던 사람보다 그 정체가 한번 풀려버리니까 그냥 그 이상의 속도로 점핑을 해버리잖아요. 장단으로 바로 와버리잖아요.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거,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해대오는 굉장히 좋은 운이거든요. 자, 그럼 금년에 왜 어떻게 해서 장관이 됐을까? 자, 우리가 학문적으로 풀어보자는 거야. 학문적으로. 금년이 이민년입니다. 자, 금년이 이민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편인격에 정인이 들어왔어요. 정인이 들어오면 이거는 편인을 사주 원국에 쓰고 있을 때 인수운은 혼잡으로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항상.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이 더 강해진 거야. 격이 더 강해지는 운이 왔단 말이죠. 지지로 인목은 또 어떤 역할을 하나? 을목에 제왕이 들어왔어요, 을목에 제왕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또 병화, 이 병화의 이 사주의 격국 용신, 격은 개수고 이게 용신이 있단 말이에요. 상관이 용신, 이게 용신.
이 병화용신이 사실은 여기 통근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자, 인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인목이 되니까 자기, 병화가 자기 장생지에 그대로 뿌리 박고 올라오면서 이 병화, 이 용신의 역할이 더더욱 더 좋아졌다. 우리 고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격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면 부기는 틀림없다고 돼 있어요. 부기는 틀림없다. 부기. 응? 부기는 틀림없다 돼 있어. 자, 그러면 금년에 2022년에 이민년이 들어오니까 2022년에 이민년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가 당선되면서 한동훈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한동훈의 시대가 왔다. 정말 말하면 격이 강해지고 일간도 자기 제왕지에 통을하고 들어오고 용신은 자기 장생지에 통을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간, 격, 용신 세 가지가 다 강해지는 이런 운은 사실상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닌데 금년 같은 해가 바로 그런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자천당하고 힘들었던 힘들었던 상황이 한 방에 완전히 보상받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금년이 온 겁니다. 아마 청문회를 가면 아마 민주당에서 한동훈하고 청문회를 아마 붙으면 있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아마 쩔쩔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 보이콧한다는 말은 자신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 없다. 어? 한동훈이가 붙어봐야 한동훈이 책임만 더 키워준다 이거야. 청문회 할 때 또 하면 또 완전 스타처럼 돼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금전에는 한동훈이 칼자루 위해서는 그냥 막 배는 대로 다 날아가게 돼 있다. 저는 이런 운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에 되게 됩니다. 법무장관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운도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 운도 굉장히 경술대원에 옵니다. 경술대원 오면 이제 정관운이 들어와요. 정관운이 지금 여기서 경술대원 이때도 또 성성장구하게 될 거예요. 자, 정관이 들어오면 여기 상관경관 할 거 아니냐 하지만 인성이 이미 개수가 병화를 물러나기 때문에 병화를 경관으로 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가는데 이제 기유무신대원이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변수예요. 시간에서 이걸 막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변수예요. 시간에서 여기 비경급제가 있으면은 충분히 막아준다. 충분히. 그러나 여기서 시간이 비경급제가 없다면 정관에 특히 여기서 정관에 여기 간목이 있다든지 을목이 있으면은 문제 없는데 이게 아니면은 이때는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난 이렇게 상을 봅니다. 이게 한참 뒤에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판단을 좀 해보자고요. 그렇게 볼 때는 충분히 영향을 발휘하고 아마 대단히 장관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리라고 나는 봅니다. 자, 오늘은 법무장관 후보자 한동훈 검사장 현 검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법무장관 후보자 한동훈에 대해서 2020년 8월달 통변 그 이후에 이번에 장관 지명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통변을 해봤습니다.